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 급락한 미국 증시의 영향에 이어서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증시 상단이 일단 제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28% 하락하면서 2,687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32% 소폭 밀려나면서 901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과 외국인만이 또 덜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담아냈는데요. 개인은 2,247억 원대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1,806억 원, 외국인은 681억 원대 매물 출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만이 덜어냈습니다. 1,253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418억 원, 외국인은 31억 원대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는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또 인사부터 나누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최근 연일 지속되는 그 약세장에서 참 트레이딩 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좀 같이 하고자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2시간 동안 진행하니까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많은 정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윤겸 전문가님께서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니까요. 같이 좀 봐주시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또 이번 주 그리고 4월 지난 한 달에는 또 어떻게 저희 윤겸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 역시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 장에서도 역시나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또 5월 달이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5월 이제 첫날입니다. 네. 예, 첫날 이제 장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제가 3월, 4월 어떻게 매매를 마무리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드리고 또 같이 풀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3, 4월 이제 차트 내용 보시면 3, 4월 합산해서 제가 320%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네네. 한 47개 종목에서 수익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4월을 좀 분산하자면은 3월에는 한 192% 정도, 2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4월은 좀 3월보다는 좀 장이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에 들어가서는 128% 정도. 네. 종목은 한 21개 종목에서 128% 수익을 냈고요. 사실은 4월은 이제 잦은 매매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이제 그 테마 섹터에 의한 순환매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을 다 선별해갖고 좀 보수적이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3월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약간 낮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13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5월 오늘 첫날 또 시작하면서 진입한 종목도 있는데 저는 그 아직 정리하지 않은 종목들도 몇 종목 있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그 뭐 소위 조금 물려 있고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살아날 수 있는 종목. 네. 시간이 흐르면서 재차 반등해서 일어나서 우상향할 수 있는 테마나 섹터나 그 종목 또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실적 그런 것들 다 평가해가지고 요즘에 그 말씀드린 정책주라든지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라든지 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그렇게 요새 사실 특징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서 물려 있더라도 결국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첫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 4월 마감해서 한 320% 수익 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제가 4월 27일 날 출연을 해서 이제 28일 날 한 2개 종목에서 또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4월 28일 날 또 대성 에너지에 들어가서 한 6.9%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네네. 근데 대성 에너지는 그 전날에도 사실 수익을 하고 마감을 하고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네. 뭐 앵커님도 수익을 맞아요. 내셨고 네. 같이 이제 그쵸? 신호 톡방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요즘에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원자재, 곡물, 뭐 에너지주들이 보면 연상을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참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보기 드문 뭐 7연상, 10연상까지 막 그러게요. 가버리니까 네네. 물론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7연상 했다가 조그만 하루 이틀 눌렀다가 또 재차 상승하는 맞아요. 거의 보니까 그 이제 저점에서 한 10배 정도 그 소위 말하는 템버거 있지 않습니까? 와, 네네. 예. 그런 성과를 내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요 사이에 진짜 특수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특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의 그 반대급부로 수혜주이긴 한데 참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러게 무섭죠. 고점이다 보니까 내가 네. 들어가면 또 빠지고 맞아요. 정리하고 나면 또 오르는 그런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 연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도 전날 수익 냈다가 또 28일 재차 들어가서 처음에는 들어갔더니 갭상승 하자마자 또 쭉 빠져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에너지주는 좀 빠지더라도 재차 연상이라든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섹터 테마 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사실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좀 빠지길래 어느 정도 그 지지선 보고 추가 매수 신호를 들여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신호 드리고 톡방에서 수익을 또 내셨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심장이 진행을 쿵쾅거리신다고. 예. 네네. 다이나믹하다는 표현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또 GSE 그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이제 러시아가 그날 이제 그 도시 가스 가스 잠근다고. 밸브를 잠가버리는 네. 바람에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전날도 급등을 했었는데 GSE도 그날 이제 시작과 동시에 좀 빠졌다가 재차 상승하는. 맞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조금 빠지길래 추가 매수 신호를 드려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 네, 해갖고 네. 이제 재차 반등해서 그쵸. 한 5.5%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래서 이제 신호도 드리고 여기 이제 톡방에서 이렇게 네. 이제 수익 실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28일 두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3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4월 달에 128% 정도 수익 마감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3, 4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어려운 장에서 비해서 그쵸. 좀 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진입에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종목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건 특징주에 관련해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양호한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워낙 약세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상승하지 못하는 장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물려 있더라도 손실액이 크지 않고 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가면서 또 재차 순환매에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5월 달도 저는 이제 잘 시장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계속 수익을 좀 이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저랑 같이 호흡하시고 안전한 수익하고 좀 리스크 관리, 찾은 매매보다는 좀 반등할 수 있고 우상향,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제가 기술적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통해서 신호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랑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시길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또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제가 뉴스나 시황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요. 종목에 매수하는 신호, 타점도 다 제가 톡으로 드리니까 참여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면서 네. 요거 3, 4월 수익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3월, 4월 매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3월, 4월 달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겸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무려 32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도 GSE 대성에너지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 톡방에서 제가 또 인증도 같이 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시면 링크가 뜰 테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검색창에다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저희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서 신호 바로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또 같이 수익을 내시고 5월장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달도 굉장히 또 어려운 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까지 또 알려드렸고요. 저희 그럼 바로 또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의 한 줄평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진의 장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은 5월 장이 또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시황? 네, 5월 오늘 첫날이었는데 그러게요. 하락을 했죠. 그러게요. 또 국내 네네. 증시가 이제 큰 하락은 아니지만 갭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담아주면서 이렇게 네. 회복하면서 조금 갭을 메꾸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큰 하락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날. 네. 그 이유는 이제 전주 금요일 날 미 증시가 4대 지수 S&P 다우 맞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나스닥까지 다 4대 지수가 큰 하락을 이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그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기술주 중심으로 대장주인 특히 이제 아마존이 7년 만에 큰 손실을 나타냈어요. 그렇군요. 한 네네. 38억 정도 손실 1분기에 38억 1분기 결과가 이제 이렇게 손실로 나오는 바람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하나가 아마존도 사실은 또 7년 만에 적자를 났다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또 아마존이 리비안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테슬라하고 이제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네. 리비안에 76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발표를 했는데 76억 달러를 또 손실을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상당한 하락으로 14.05% 정도가 또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네. 증시에 영향을 줘서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그게 또 이제 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 첫날 개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첫날은 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증시가 좀 힘을 받고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 평으로 실적 부진의 장기 침체라는 단어를 일단은 느낌표로 오늘 하루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있더라도 지금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좋게 나오면은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투심은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기대감과 네.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이제 이 실적이 받쳐주면 이 대외적인 악재가 좀 해소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또 투심이 살아나면서 매수도 일어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대외적도 좀 불안한데 실적까지 이런 대장주 기술주들 메이저급들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투심이 약화되면서 상당한 그 급락을 저번 주에 저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좀 지표를 지켜봤는데 네.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더라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러게요.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오늘 국내장까지 개파락으로 이어졌고 단지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갭을 좀 메꿨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증시가 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미증시 전문가라든지 또 이 S&P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발표도 나왔어요. 4,600에서 4,500까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발표도 나왔고 또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공급망 부분이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런 예상 때문에 이런 심적인 하락세가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투심이 이제 증시에 녹여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눈치 보고 사실 뭐 미증시가 기침 한 번 하면 우리 증시는 뭐 그러게요. 독감에 걸릴 네, 정도의 네. 그런 옛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또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증시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자 금액을 비중을 줄이는 네.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더욱 그 반등에 힘을 못 쓰는 개인들이 매수해 줄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33%를 차지하는 그 외국인들이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미 연준이 다음 달 또 금리를 갖다 75bp 올린다는 또 얘기가 있는데 이게 50bp만 올려줘도 투심이 조금 그래도 진정되고 살아날 수 있는데 75bp를 결국에는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투심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또 고점에 또 와 있다 하고 또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맞물리면서 네. 앞으로 전망 미증시 전망도 밝지만 않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그 미국이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파고와 같단 말이 있듯이 지금 또 장세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 대내외적인 외적인 그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렇죠. 네. 러우 전쟁, 또 상해 봉쇄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급망 대란, 뭐 물류 대란, 여러 가지 원자재 값 상승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까지 약화되면서 이런 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올해 증시는 조금 약세장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전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어려움이 또 있으리라고 예상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책주 종목이 있습니다. 정책주에 편성된 종목이 있는데 약간 올라가다 말아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저기 기업 실적과 재무제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책주고 어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라 하더라도 네. 실적과 이런 모멘텀이 좋고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은 가는 거기에 거고요. 비례해서 상당한 상승을 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 좀 못 받쳐주는 회사는 약간 반등하다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게 현재 현실이다 보니까 네. 실적주에서도 옥석 가리기 그 분석을 좀 잘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신정부의 그 정책주 계속 정책주가 그러게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따가 제가 또 필사기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도 이제 정책 관련해서 신정부 인수위원회가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로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물론 미 증시가 어렵고 우리 국내 증시도 여러 개 어렵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남아 있는데 네. 증시 약세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별로 두각은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리오프닝주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죠. 한번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좀 유념히 생각하시면서 증시에 대응하지 않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요 정도 시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실적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자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월도 역시나 앞으로 좀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갈지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또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또는 링크를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바로 좀 이쪽에 나오는 QR코드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월에도 굉장히 혼자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톡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3월, 4월에만 320%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톡방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부터 바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종목 클래스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 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대주산업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가능성 소식에 또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대주산업 먼저 보겠습니다. 종가 살펴보시죠. 네, 대주산업 오늘 29.91% 상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4,3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사료 관련주도 아까도 굉장히 잘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대주산업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주산업 배합사료 전문업체로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4,3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밀하고 옥수수 보리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지금 푸틴이 곧 다가오는 그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세계에서 국방력이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인데요. 네네. 핵무기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이제 전쟁 침공이 2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네. 러시아가 뭐 단 옛날 크림만도 장악하듯이 단 뭐 1, 2주면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장기화되면서 그러게요. 지금 거의 한 70일째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있고 러시아군이 실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국방 그런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있다. 네. 보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칼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을 수는 없고 그렇죠. 사생결단 뭐 어떻게든 끝내가지고 이제 침공한 이후에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푸틴이 지금 정상적인 그 심신 상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많은 네. 언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총동원령에 의한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란 예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량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고 네. 이 곡물가는 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부분이 기대감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거의 상한가 4,300원에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네. 네, 대주산업도 오늘 보시면 뭐 예, 일봉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빠졌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월 20일 전쟁 요떤 시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전반적으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다가 여기 4월 19일 날은 뭐 이제 완전히 이제 공급 부분과 생산 부분이 차질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벌써 거의 뭐 3, 4 연상하는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번 주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였네요. 조금 너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이제 전면전 선포 이런 부분이 또 뉴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어차피 이제 사료값이 오르면 뭐 동물들한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며 겨자먹기를 비싸게 사서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가도 높고 높아지다 보니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적 네. 개선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 치고 5일평을 뭐 딛고 일어서서 볼린저밴드 상단 거의 터치 직전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요. 거래량은 요 이제 그 급등할 때쯤 이제 상당히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어제 저번 주도 뭐 적지 않은 거래량인데 이렇게 이제 곡물 관련들이 이제 급등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쟁 관련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나 이런 종목들을 찾기가 힘든 장이다 보니까 편중돼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현황을 잠깐 보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뭐 760만 주가 터졌네요. 저번 주도 상당히 터졌고요. 여기 보니까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좀 그러네요. 보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당히 이런 이제 뉴스에 관련돼서 상당히 상승하지 않았나. 전쟁이 더 악화되겠다는. 그럼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여기 대주산업 같은 경우 2018년부터 꾸준합니다. 이 회사도. 또한 이제 매출의 등락이나 이렇게 좀 편차라든지 그런 게 없이 완만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그다지 이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고 대신에 2021년에 제 전년 동기비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전년 동기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 가장 핫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내일 지켜봐야겠네요. 연상할지 조금 눌러졌다. 개파락해서 올라갈지 이 부분은 사실 시장 개장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종목 대주산업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사료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오름세 타고 있는 상황인데 대주산업 뭐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내일장 흐름은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좀 내일장 한번 흐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셀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소식에 또 매수가 몰리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훈풍을 탔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5.64% 상승을 하면서 9,800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만원 선을 일단 오르지는 못하고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네, 베셀도 굉장히 또 잘 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베셀도 오늘 뭐 25.64% 종가 마감하고 9,8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UAM 도심 항공교통 네네네. 요 이제 부분이 신정부가 주력으로 구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아주 이걸 갖다가 이제 심도 있게 정책 관련해서 이제 후원도 하고 네. 지원도 하고 뭐 세제 R&D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앞으로 이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도심항공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2022년까지는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 차를 이제 저거 해가지고 네. 이제 민간과 이제 군까지 해가지고 겸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상용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반영이 돼서 상당한 상승을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심항공교통 이 부분이 비행기 이제 개체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연료전지 관련 분야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업 분야하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과 앞으로 전망이 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상당한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배셀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한번 네. 하는 시간 배셀도 갖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배셀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 거의 찍었네요. 찍고 이제 9,800원에 마감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5일 이평을 딛고 올라서 갖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9,800원에 마감하는 어제하고 이제 저번 주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터졌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박스장에 좀 하락세였죠.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는 좀 이 그러게요. 부분이 좀 하락세였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근데 이제 이런 신정보 발표 기대감과 상용화 이런 이제 진행 부분에 있어서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는 모멘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오늘 투자자 종목 거래 상황을 좀 보면서요. 특히 27일 날 이제 거래량이 한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2,700만 주. 개인들이 많이 좀 담아주고 네. 오늘 좀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네요. 정부 발표에 의해서 와, 네. 2,200만 주. 오늘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도 해주고 개인은 좀 더 매도 팔고 나가는 그래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이 종목도 보시면 4월 달 들어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향후 먹거리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사실 갑자기 오늘 어제 뭐 갑자기 튀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계속 이런 부분이 언급돼 오다가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이제 매수가 또 거래량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베셀의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출은 뭐 그다지 이제 큰 1,000억대 이상은 아닌데 18년부터 700억대, 400억, 600억 뭐 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전년 대비 비해서는 작년은 좀 줄었던 모습이 보이고 영업이익도 동년 비해서는 적자. 이런 당기순이익도 약간 이제 적자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과연 이제 이런 그 정책의 편승에서 얼마나 회사가 준비하고 시장을 이제 선점할 수 있고 준비를 잘해가면서 매출과 실적을 이제 받쳐주느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내일 한번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많은 급상승을 했으니까 뭐 상한가 증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 요 종목도 개장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이것도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실적이 따라준다면 상승 모멘텀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배셀까지 또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니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회사인 FD디스플레이의 이 흑자 전환 소식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소니드도 역시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역시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23.45% 상승을 하면서 오늘 1,000원 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네요. 1,09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자회사 또 관련해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배셀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거의 뭐 23.45%까지 종가 상승하면서 1,095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상승하게 된 가장 큰 그 계기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 FD디스플레이란 그 자회사가 네. 그 매출 부분이 실적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고 1분기 매출도 85억 원, 영업이익도 14억 원,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액이 한 34.9%까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네. 상당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네. 자회사의 실적 상향으로 인해서 이 배셀이 네. 소니드. 소니드가 네. 이제 배셀이 자회사죠. 소니드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니드는 이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을 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고요. 네. 소니드 이제 배셀이 이제 자회사를 데리고 있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인데 네. 이제 그 매출 성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소니드죠. 소니드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일봉상, 주봉상 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년 7월 이후는 상당히 주가가 그냥 흘러내렸어요. 그러네요. 네, 이 보시면 이제 소니드 자체가 이제 이따 이제 재무 실적도 봐야겠지만은 그다지 큰 실적 향상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저번 주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한 급반등을 하는 저점 구간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요것도 한번 우선 이 소니드의 재무 제표를 한번 보면서 네. 드리겠습니다.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300억대, 200억대 이렇게 전년 동기 비해서는 20년에 비해서는 21년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영업이익도 이제 뭐 그다지 크지 않고 전년 동기 비해서 적자. 당기 순이익도 좀 적자고요. 네. 재무 비율을 보면은 재무 비율도 보면 유동 비율은 좀 작죠. 63%. 그리고 부채는 유동 비율에서 좀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아주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 실적도 그다지 이렇게 좀 큰 그동안에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려 왔었는데 이제 데리고 있는 자회사 베셀이 이제 실적 개선이 보이면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는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실적 발표가 이렇게 계속 상향한다고 좀 보는 거는 조금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자 부품 자회사 관련인데 원자재라든지 곡물 에너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집중되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자회사의 실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투심의 영향에 대해서 상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속 이제 연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거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이것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니드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또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나오는 QR코드 읽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신 후에 저희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S&T 에너지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마무리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오늘은 19.95%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0% 가까이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 21,95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S&T 에너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석유 관련 그런 업체고요. 네. 뭐 계속 이제 연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그러게요. 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네. 이유가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돼서 관련 업체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투심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전년도 당기 순이익이 125억 원으로 한 27.7% 또 늘어난 게 겹치면서 네.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를 EU가 수입 금지하는 부분이 이제 발표를 해서 네. 석유 관련 업체긴 그러니까 석유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긴 한데 네. 이제 물론 당기 순이익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직접적인 원자재하고 직접적인 관련주도 올라가지만 거기에 또 유사하게 연관된 업종들도 수급이 쏠립니다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은 이 투자자라든지 이 수급 부분이 이 찾을 때가 이렇게 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계속 그 관련주 몰리는 쏠림 형상, 네.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요즘에 장세의 특징인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다 하여튼 이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20% 종가 마감해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라면 보면서 이것도 S&T 에너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T 에너지. 네. 예, 보시면 오늘 좀 깜짝 놀랄 만큼 저번 진짜. 주 네. 금요일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가는 거의 뭐 30% 상한가 윗꼬리 달고 좀 눌러주긴 했는데요. 뭐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요즘에 뭐 다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그러게요. 네. 뭐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 투자자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네요. 300만 주 이상.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로는 한 37만 주. 저번 주는 약간 그냥 소강 상태였다가 금요일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보여주고 최근에 와서 이제 개인들이 좀 계속 담아주는, 외인들은 좀 팔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매출은 상당히 18년에 1,400억, 19년에 2,000억 하다가 이제 20년에 약간 떨어졌다가 전년 동기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올해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저건 없는데 보시면은 20년에 좀 영업이익이 좀 좋았고요.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전년 동기비해서 좀 영업이익은 좀 하락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재무 비율을 보면은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좀 35%. 진짜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별 5개 중에서 한 5개를 줘야 되는 그런 재무 구조는 재무 비율은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 부분이 좀 더 받쳐주고 또 이런 연관된 이런 이제 요새 이런 테마에 관련된 그런 투심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이 업종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눌러졌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로 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S&T 에너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또 미리미리 좀 알고 싶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또 신호를 따로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는 하이즈 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호주 BAA와 항공기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즈 항공은 오늘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1.20% 빨간불 켜냈고요. 오늘은 5,860원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하이즈 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즈 항공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그 항공기 부품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호주 BAA라는 회사하고 부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항공기의 이제 꼬리 날개를 주요 부품으로 이제 만드는 네.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제품들도 양산하고 있는데 이제 네. 꼬리 날개 부분, 그 비행기에서 그 꼬리 날개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날개와 꼬리가 그래요? 앞으로 이제 항로를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조금만 손상만 가도 이게 중심을 잃고 항로를 네네.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또 이제 공급 계약까지 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친정부 도시항공교통 UAM 그 네. 정책에 있어서 이제 관련 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도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즈 항공 보겠습니다. 예. 하이즈 항공도 이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도 여기 보시면은 21년 6월부터는 좀 하락세였다가 이제 22년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심 항공 정책 부분이 이제 미리 예견이 됐었고,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았나, 그렇게 주봉상 보이고요. 네. 이 보시면 이제 일봉상도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눌러줬지만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전주에 의해서 전주부터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뭐 전주부터 이렇게 오늘 상당한 거래량 터지고 오늘 이렇게 엄청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 현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 오늘 보면 거래량이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정부 그러네요. 정책 발표에 관련 이런 이제 호주 회사하고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그런 부분이 빅 이슈가 돼 갖고 880만 주까지 나왔고 저번 주 이제 27일 날 또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고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한 600억 정도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제 500억, 7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등락은 약간은 있는데 전년 동기 비해서 좀 좋아졌고요. 대신에 이제 이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R&D 연구개발 및 투자를 이제 이 매출에서 나오는 돈을 재투자,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아직 이제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도 좀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계약과 수출과 이런 도심항공 관련해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되고 이 보시면 재무 비율은 그다지 이렇게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이 증권사에서 평가하길 별 5개에서 별 하나밖에 안 주는 회사예요. 현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 비율이 140%, 부채 비율이 140%인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별점 평가에서 하나를 받은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실적이 따라주면서 재무도 개선되고 매출도 개선되면서 풀어간다면은 이제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가면은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하이즈 항공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끝내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가져오셔서 촬영을 하시면요.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3월, 4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톡방 계신 분들은 무려 320% 가까운 수익률 내고 나오셨거든요. 여러분들도 5월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종목에 대한 이름도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종목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상담을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